안녕하세요, 카리스 석스입니다. 예, 오늘도 힘차게 한 시간 또 달려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 몸에서 느끼는, 내 몸에서 경험해봤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배우면 훨씬 더 재밌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생명과학 원단원에서는 이 하나하나의 기능이 어떻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물질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고의 그 디테일이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각각의 요소들이 몸에서 어떤 식으로 협동을 하는지, 시너지가 나는지, 그죠? 그래서 내 몸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큼직큼직하게 배우는 그런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생원에서는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는 편하게 마음 먹고 가봅시다. 자, 일단 에너지를 얻기 위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이라고 했는데, 기관계가 뭐냐면 동일한 기능을 하는 기관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뭐 소화계, 우리 이제 소화하는 거, 뭐 구체적으로 몰라도 뭐 잘 알고 있죠. 소화가 잘 되네 안 되네, 뭐 그 소화에 관여하는 기관들이 뭐 음식물을 먹는 입, 음식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식도, 뭐 위, 소장, 대장, 간, 쓸개, 이자, 이런 것들이 소화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요거 하나 납시다. 요 보이죠? 요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요거. 그죠? 우리 목이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막 잔인하지만 상상을 해서 누가 내 목을 이렇게 팍 자르면 내 목에 구멍이 두 개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공기가 다니는 곳, 하나는 음식이 다니는 곳. 이거는 뭘까요? 해보세요. 했을 때 여기 떨림이 있죠. 그 얘기는 여기로 공기가 통한다는 얘기고, 이거는 여기 지금 움직이는 이거는 공기가 다니는 길입니다. 네, 기도죠, 기도. 그래서 식도는 만질 수 없고 요거 뒤쪽에 있습니다. 식도가. 알면 재밌죠. 그리고 순환계는 혈액을 돌려주는, 그래서 혈액이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뭐 이게 막 나라로 치면 강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 몸에 그냥 물이 이렇게 쭉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운반할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운반할 때 배가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흘러다니는 물에 뭐 이렇게 담으면 잘 가요. 움직이기 편해. 그래서 사람 몸 안에 이렇게 강들이 흘러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게 피죠. 피가 이렇게 흘러다니고, 그거를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중력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순환시켜주는 그와 같은 시스템, 그게 심장과 혈관, 이런 것들로 구성된 순환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먹은 거, 그 다음에 숨 쉬는 거, 노폐물, 이런 것들이 다 순환계를 통해서 온몸을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음식을 갖고 오는 거라면 이거는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에 관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기관계입니다. 그죠? 코, 기관, 기관지, 폐. 기관과 기관지의 차이는, 기관지의 이 지자가 가지 지자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갈라지죠. 양쪽으로. 여기도 폐, 여기도 폐. 그러면 요 갈라지는, 기관에서 갈라지는 가지, 그게 기관지입니다. 그리고 배설, 그죠? 배설은 오줌입니다. 오줌과 똥은 달라요. 똥은 내가 입으로 넣은 것 중에 내 몸에서 소화하면서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남은 찌꺼기를 그냥 바깥으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그게 똥이고, 배설은 내 몸에 있는 피를 걸러서 거기에서 불필요한 노폐물 축적하고 필요한 영양분 빼내고, 그렇게 해서 농축해갖고 버리는 게 오줌이거든요. 오줌은 피를 거르는 거고, 그죠? 똥은 똥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 대변은 먹고 소화되지 않은 남은 찌꺼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은 완전 달라요.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계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씩, 어떻게?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부터 갑시다.
오늘은 뭐 밤인데도 파이팅이 있네요. 네, 제가 힘을 내서 파이팅을 해줘야 요것도 여러분들이 주로 밤에 들으니까 밤에 또 힘을 낼 수 있겠죠, 그렇죠? 갑시다.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가? 왜? 먹는 건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자, 그러면 먹는데 소화라고 하는 건 왜 해야 되느냐? 내 입으로 들어온 걸 소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진짜 실제 크기는 아니지만 밥알이 이만하면은 세포는 요만합니다. 그래서 이 밥알을 세포 안으로 넣어줘야 세포가 이걸 가지고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요 세포 안으로 넣어줄 수 있을 만큼 작게 잘라야 된다. 자르는 과정이 소화다. 자, 그리고 앞에서 물질대사에서 배웠죠? 자르는 과정. 뭐다? 이화다. 이화는 발열이다. 요래 되겠죠. 그렇죠? 자, 소화인데 소화는 우리가 이제 주로 먹는 대부분의 영양소, 내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영양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탄단지가 있죠. 탄단지. 이게 다이어트 때문에 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탄단지. 탄수화물부터 한번 갑시다. 자,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먹는 밥, 빵, 그리고 단맛이 나는 거, 요런 게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자, 탄수화물은 밥을 생각해 볼게요. 밥을 입에 이제 씹어서 먹으면 어떤 식으로 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보면 이 탄수화물 중에서 밥알에 들어있는 게 녹말입니다. 녹말이에요. 예, 이 녹말이 침 속에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있습니다. 침에. 그래서 밥알과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만나면 녹말이 뭘로 바뀐다? 엿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바뀌는 거 맞아요? 보면 녹말은 단맛이 나지 않아요. 근데 엿당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밥을 오래 씹어서 단맛이 난다. 그 말은 입속에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몸에 좋대요. 근데 저도 잘 못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하려면 되게 오래 씹어야 되거든요. 약간 죽처럼 변해야 단맛이 나는데 느낌이 굉장히 불쾌합니다. 불쾌해. 예. 한번 해보세요. 한 30번 정도 씹으면 맛을 음미해야지 하면서 이제 집중하면서 먹다 보면 밥알이 달아지거든요. 그러면 녹말이 엿당으로 분해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입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밥알이 특히 뭐 고등학교 애들 밥 먹는 거 보면은 뭐 들이붓죠. 그냥 국에다 말아갖고 막 먹을 때 보면은 그냥 뭐 침이 닿기나 하나 싶어요. 그냥 넣으면 꿀떡꿀떡 삼키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그렇게 많은 소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다만 소화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온다. 근데 뭐가 나온다? 아밀레이스가 나온다. 이 아밀레이스는 뭐만 분해한다? 녹말만 분해한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지방은 입에서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로 갑니다. 여기 이제 꿀꺽 삼키면 식도를 따라서, 이 식도 뒤에 있다고 그랬죠? 식도를 따라서 쭉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간다? 위로 갑니다. 식도가 꽤 길어요. 여기서부터 명치 있는 데까지가 쭉 식도예요. 식도가 길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명치 있는 데가 위에 끝부분입니다. 위하고 식도하고 닿는 부분. 거기에요. 자, 위에서는 펩신이라고 하는 효소가 분비가 됩니다. 이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이제 조금 더 하면은 여기 입은 이제 pH가 중성 정도거든요. 중성. 네. 근데 위는 pH 2 정도의 강산입니다. 네. 아주 강한 산성이야. 여기서는 펩신만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녹말을 녹이던 아밀레이스가 위로 오면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pH가 안 맞으면, 즉 강한 산성 안으로 들어오면 기능을 못하는데 펩신만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의 소화가 위에서는 일부 일어난다. 그죠? 지방은 입에서도 소화가 안 되고 위에서도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든든한 이유가 소화가 늦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위 지나갈 때까지, 위 다 지나갈 때까지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소화가 안 되니까 더부룩하고 든든할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 밑에 소장이 있어요. 12지장. 소장과 대장은 장의 굵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위 바로 밑에 12지장이 있는데 12지장도 소장입니다. 여튼 이제 위 밑으로 내려와서 소장이 되면 소장에서는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 거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백질도 펩신에 의해서 소화가 되긴 되는데 펩신은 단백질을 아주 작게 자르는 그런 성능 좋은 소화 요소는 아닙니다. 대충 잘라주는 거야.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작게 못 자릅니다. 그리고 지방은 소화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소화가 다 어디서 일어나야 되냐면 소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장에서는 보면 이자액, 우리 이자에서 나오는 이자액은 유일하게 3대 영양소의 소화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할 수 있는데 아밀레이스에 의해서 네, 여기도 아밀레이스, 여기도 아밀레이스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탄수화물을 몇 당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요거를 또 다른 효소들이 더 작게 잘라서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만들어준다. 어디서? 소장에서. 모든 소화의 최종 단계는 다 소장에서 일어납니다. 되겠죠? 단백질은 펩신이 대충 자르면 이자액에 들어있는 트립신에 의해서 요걸 아주 작게 잘라가지고 전달을 하면 소장에 있는 또 다른 단백질 소화 요소가 최종적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작게 자른다. 그 최종 산물이 뭐다? 아미노산이다. 되겠죠?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요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지방은 쓸개즙에 의해서 유화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화. 이게 뭐냐면 지방은 기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물에다가 식용유 떨어뜨리고 식용유 떨어뜨리면 물 위에 식용유가 뜨죠. 또 다른 식용유들을 막 떨어뜨려 보면 식용유끼리 달라붙어요. 그래서 덩어리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먹는 기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덩어리져 있습니다. 덩어리가 지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덩어리가 진 게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화 요소가 요 표면에만 이렇게 달라붙는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사탕을 깨지 않고 그냥 침만으로 녹여 먹는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쓸개즙은 하는 일이 뭐냐? 뭉쳐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건 아닙니다. 뭉쳐있는 지방을 낱개로 떼주는 거야. 이렇게 떼줘. 네, 그걸 유화라고 부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알사탕을 뭐 깬 겁니다. 망치로 깬 거야. 그래서 작은 알사탕으로 만든 거야. 그게 쓸개즙이 하는 일입니다. 쓸개즙은 어디서 만드냐면 간에서 만듭니다. 자, 간에서 만든 쓸개즙. 네. 쓸개즙을 쓸개에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간에서 만들어서 쓸개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쓸개가 쓸개즙을 배출하는 겁니다. 즉 쓸개는 간에서 만든 쓸개즙을 저장하는 저장 공간입니다. 자, 그래서 유화를 시켜. 근데 이렇게 해도 큰 지방 방울이 작은 지방으로 바뀐 거지 뭐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이자액에서 분비되는 이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됩니다. 이게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를 생긴 모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여기 지방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다리가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얘가 글리세롤, 얘가 지방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라고 하는 건 글리세롤 하나랑 지방산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리 하나 붙어 있는 거랑 이렇게 다리 2개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모노글리세리드랑 지방산으로 나눠진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미국 애들은 쉬울 거야. 왜냐면 이게 지방이 리피드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쓰거든요. 라이페이스. 끝에가 AS2로 끝나면 분해 요소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리피드를 분해하는 요소 요 ID 빼고 AS 있으면 라이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미국 애들의 입장에서는 지방 분해 요소 이런 느낌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요것도 요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거 아밀레이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우리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가 낯설어서 그런데 이게 용어랄 것도 없죠. 그냥 영어를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읽어준 거니까. 그죠? 미국 애들은 쉽다는 거. 우리는 영어니까 좀 어렵다. 다만 끝에가 무슨 is. 영어로는 ASE로 끝나면 뭐다? 분해 요소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녹말은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어디서? 소장에서. 오케이? 자, 단백질은 맨 처음 어디서 분해된다? 위에서. 펩신에 의해서. 그리고 소장의 트립신과 단백질 소화 요소. 요건 트립신 말고 또 다른 요소입니다. 또 다른 요소들이 관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뭐로 바꾼다? 아미노산으로 바꾼다. 지방은 처음 소화가 어디서 일어난다? 소장에서 일어난다. 그죠? 그래서 지방은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된다. 되겠죠? 여기 효소 이름 몇 개 없어요. 여기 탄수화물은 아밀레이스. 그죠? 그다음에 탄수화물 소화 요소들 포도당, 단백질은 펩신, 트립신, 단백질 소화 요소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 라이페이스,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 이 정도는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쓸개 즙은 간, 요 세 개는 이자액에 들어있다. 그리고 탄수화물 소화 요소, 단백질 소화 요소 이런 것들은 소장 자체에서 분비합니다. 오케이? 이게 자세하게 얘기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근질근질한데 참고 이 정도로 한번 가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르면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세포 안으로 넣어줄 수 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소장에 어디에서 흡수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서 흡수되냐? 자, 보시면 자, 가볼게요. 우리 소장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장, 대장 궁금하면은 뭐 곱창이든 막창이든 내장 먹으러 가면은 비슷한 거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소장 벽이 이렇게 주름져 있어요. 우리 몸에서 주름져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름지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빳빳하게 펴져 있으면 우리 몸의 공간이 무한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우겨 넣으려 그러면 이게 구겨질 수밖에 없어. 근데 평평한 게 있고 내 몸에서 평평한 게 있고 주름져 있는 게 있는데 주름져 있는 이유는 하나같이 다 똑같습니다. 표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면 그 주름져 있는 건 표면적이 넓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야. 되겠죠? 그래서 소장벽은 주름져 있어. 그 주름진 소장벽을 보면 이게 다시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돼 있고 요거 하나를 보면 요게 요런 융털 같은 것들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융털 하나를 보면 다시 여기에 미세육모라고 불리우는 게 또 나 있어요. 즉 표면적을 아주 극대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내 요 갈비뼈 위쪽은 소화기관이 아니에요. 폐하고 심장이 들어있으니까 요 갈비뼈 밑에 그래봤자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공간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면 대략 테니스 면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 총 면적이 테니스 코트 바닥 정도를 내 뱃속에 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꾸불꾸불한 구조 덕에. 자, 그래서 요거 꾸불꾸불한 거 하나를 떼서 보면 요게 융털입니다. 융털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는데 요게 보면 이거 이제 모식도로 그려보면 이렇게 융털이 이렇게 생겼죠. 자, 그러면 여기에 가운데에 이렇게 검은색의 암주간. 제가 검은색으로 그렸습니다. 암주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이렇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그리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암주간이 있고 모세혈관이 바깥에 이렇게 싸고 있는 형태예요. 되겠죠? 융털이 있고. 자, 우리가 이제 이 바깥쪽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그 다음에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것들은 세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요 융토를 싸고 있는 요것도 세포니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요게 요 안으로 이동을 하는데 물에 녹는 영양소하고 물에 녹지 않는 영양소가 흡수되는 장소가 다릅니다. 되겠죠? 물에 녹는 아이들은 물에 녹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구멍만 있어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모세혈관에는 굉장히 작은 구멍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 물에 녹는 아이들은. 뭐가 물에 녹냐? 포도당. 포도당이 물에 녹는다. 아주 쉬워. 왜냐면 병원에서 포도당 수액을 받잖아요. 병원에 달려있는 그 링겔 포도당 수액이라고 써있지. 거기 아무리 봐도 덩어리 없죠? 덩어리가 있으면 내 피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다. 되겠죠? 아미노산, 무기염류, 이거 뭐 게토레이, 아미노업 요새 있나? 이런 음료수 보시면 건더기 없죠? 잘 녹습니다. 물에.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B와 C 이런 것들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 아이들은 어디로 간다? 모세혈관으로 간다. 되겠죠? 근데 모세혈관 이게 암축관이에요. 암축관이 있고 모세혈관이 바깥에 싸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표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모세혈관이. 그래서 이게 포도당 같은 것들이 이렇게 오면 물론 누군가 물어볼 수도 있어. 암축관은 구멍이 좀 더 커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암축관으로 들어갈 수는 없냐? 들어갈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다만 뭐 99.9%이 바깥에 이 모세혈관의 표면적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쪽에 흡수할 수 있으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지방 같은 것들은 이 구멍으로 못 들어가요. 모세혈관 구멍으로.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암축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 물에 녹지 않는 비타민이 있습니다. 물에 녹지 않으면 물에 녹으면 많이 먹었을 때 물에 녹는다는 얘기는 피에 녹는다는 얘기고 피에 녹는다는 얘기는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피를 걸러서 오줌으로 만든다 그랬으니까 넘치는 비타민은 오줌으로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타민 C 음료수 먹으면 오줌 색깔이 금방 노래지는 이유가 내 몸에서 사용하지 않는 비타민은 저장하지 않고 바깥으로 버려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쉽게 버려지지가 않아. 어디가 짱 박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캐내야 된다. 캐답니다. 지용성 비타민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예. 비타민 KEDA 요런 아이들은 지용성 비타민. 요거는 암축관으로. 되겠죠? 기가 막히죠. 그렇죠? 캐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먹은 것들을 잘게 쪼개서 흡수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다음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는 숨 쉬어서 산소 갖고 와야죠. 그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